안녕하세요. 진짜 녀석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오픽이 힘든 방법, 그리고 특별한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픽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이러한 말의 약자예요. 그래서 oral, 입으로 proficiency, 숙련된 능숙함을 interview, 면접을 본다, 인터뷰 본다. 뭘로? computer, 컴퓨터 베이스로. 아시겠죠? 필기는 전혀 되지 않고요. 선택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수하게 많은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곳에서 서베이를 선택하고 본인이 원하는 난이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총 15개의 문제가 있고요. 각 문제마다 2번 들을 수 있거든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을 녹음하고 넥스트란 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말씀드렸던 15개의 문제가 있고요. 1번부터 7번까지 푼 다음에는 난이도를 재선택하게 돼요. 쉬운 질문, 비슷한 질문, 어려운 질문. 그 후에 8번부터 15번까지 마저 푸신 후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듣기는 아까 얘기했듯 2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번 듣는 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사실상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즉, 첫 번째 문제는 듣고요. 두 번째 문제는 리플레이는 하되 듣지 않고 답변을 이제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문제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토익이라는 시험보다 더 빡빡하고 학습자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시대가 지났다고 해도 스피킹 시험은 국내 교육 문화적으로 굉장히 낯설고 아직도 생소합니다. 또한 스피킹 시험은 답변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단순 암기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재 강사들의 강의도 현란한 표현들이 섞인 스크립트 암기를 권장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토익 점수는 좋은데 오픽 점수는 좋지 않다. 왜? 단순히 스피킹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접근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픽 개발기관인 액트플에서 보낸 원문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점수 딴다. 오픽은 이런 거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에요. 2015년 4월 3일 날 한국으로 보내온 메시지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OPIC is a test of spoken language proficiency. Proficiency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use spoken language for real-world purposes in order to engage in a spontaneous communicative exchange. Using recited responses during an OPIC does not provide sufficient evidence of language proficiency for a rater to assign an actual proficiency rating. Recited responses are defined as entire passages that has been scripted, memorized, and then reproduced during the OPIC. 자, 일단 영문이랑 자막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이해는 하셨을 건데요.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픽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 평가 항목 중에서는요. 문법, 능숙함, 연결성, 간결성, 그리고 전달력 이렇게 있습니다. Proficiency라는 거는 spontaneous하다 그랬잖아요. 숙련도는 spontaneous하다. spontaneous는요, 뭐 자발적인, 즉각적인,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틱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즉각적으로 뭔가 튀어나오려면은 문법적인 오류도 당연히 존재할 거고, 또한 본인의 감정 표현도 들어가 있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학습자들은 그 문법적인 오류나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불안함 때문에 무조건 단순 암기에만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들은 왜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불안하니까 암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만 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AI가 만약에 채점을 한다 그러면 단순 암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채점자들은 다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암기를 했다 안 했다 정도의 트레이닝은 다 거친 채점자들이란 얘기죠. 즉 오픽이 힘든 이유는 학습자들이 단순 암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누가 네이버 후기 하나 보고 물건을 구입하겠습니까? 무언가 진정성 있는 글을 보고 무언가 감정을 자기가 느껴야지만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순 암기는 채점자한테 그만큼의 감동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친구는 뭐 암기했는데 얘 점수 잘 나왔다. 얘는 뭐냐?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냥 걔는 잘하던 애예요. 영어를. 무언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떠한 한 강사나 어떤 강의 혹은 교재가 모든 학습자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 스타일이 맞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진짜 녀석들의 리얼 오픽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그 특별한 접근 방법을 잘 느끼시고 이건 나의 성향과 맞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일단 짧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세요. 사실 스피킹 훈련이라는 거는 자신의 실제 영어 실력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실력과 다르게 욕심을 가지고 높은 등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장시간 원어민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무조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주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영어 학습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영어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새로운 영어만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즉 흔히 입이 똑똑해지는 영어가 아니라 머리만 똑똑해지는 그런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득점 표현이다, 좋은 스크립트다 하면서 열심히 많은 양을 암기하겠지만 그걸 모두 기억할 수 없습니다. 즉 욕심내면 안 돼요. 예문을 드릴게요. 욕심이 많은 사람과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상황은요, 바에서 누군가와 만났고요. 이 바에서 대화하는 내용에 대한 스크립트를 우리는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스크립트는 이렇습니다. Hi there, how are you? My name is Jin and I live in Seoul.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here? Do you come to this place often? Well, I love drinking with my friends. Well, I only drink on weekends because when I drink like there's no tomorrow. 자,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라고 주는 게 When I drink like there's no tomorrow. 요 문장이라고 치자고요. 물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한 스크립트에 중요한 뭐 문장들, 표현들 이렇게 교재나 강사들은 다 주거든요. 자, 우리는 그 문장이라고 치자고요. 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머리에 지금 암기한 게 굉장히 많이 주입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뽑아내려고 욕심을 낼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Hi,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I usually drink with my friends. 막 생각하는 척하면서 막 이러다가 I only drink on weekends because when I drink there is no tomorrow.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 딴에는 마음속으로 잘했어, 너 수고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막 끄집어내가지고 힘들게 다 얘기해가지고 난 내 할당 다 했다, 할 얘기 다 했다 라고 하는데 어땠나요? 약간 물론 제가 흉내는 냈지만 감정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았죠. 자, 이번에는 본인의 영어 실력을 알아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뭐 내가 영어 뭐 그다지 잘하지 않는데 뭐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Oh, you handsome. You love drinking? Me too. Oh, you drink vodka? No, me. Because I drink vodka, tomorrow I die. But when I drink like there is no tomorrow.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여러분들 의심스럽게 아니 저렇게 얘기해도 오픽에서 등급 받을 수 있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뭐 발음적인 요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무언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욕심이 많은 사람과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감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차이가 뭔가요? 물론 첫 번째 얘기했었던 분의 퀄리티로는 좋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했고 여러 가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약간 무슨 뭐 AI도 아니고 로봇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스크립트 암기만 하시다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란 얘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문장이 아니잖아요. 다만 뒤에 분은 어땠나요? 뒤에 사람, 제가 흉내낸 사람은 퀄리티는 다소 전자의 사람보다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감정이 실렸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문장은 동일하게 들어갔잖아요. 암기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모든 하나의 스크립트를 너무 예쁘게 가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짧게 답변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명분 있게 답변하세요.
초반에 그랬죠. OPIC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인터뷰라는 게 들어갔어요. OPIC의 모토는 뭐다?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면접의 모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답변의 퀄리티가 뭐 고득점 표현, 예쁜 멋진 표현들 이거를 많이 쓰려고 그거를 먼저 노력하지 마시고 명분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명분이 뭐냐? 면접의 명분은 포맷이에요. 답변의 포맷입니다. 그러면 그 포맷은 뭐냐? 여러분 다 아는 포맷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대단하거나 리포트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뭐 토플에 들어가는 그러한 포맷이 아니에요. 내 답변은 면접 답변과 똑같이 짜임새 있고 명분이 있는 답변이야.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뭔가 굉장히 잘 보이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고요. 묻는 질문에 굉장히 빠르게 대답하고 치고 빠지는 그러한 훈련을 굉장히 잘해야지만 등급 딸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저희의 슬로건이 뭡니까? OPIC은 쇼다. 그리고 포맷에 맞춰서 얘기하시면은 사실 좋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000%로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혼자만의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답변을 너무 짧게 하면은 굉장히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되게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했네 이러는데, 우리는 포맷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의 한 문장, 뭐 본론의 한 문장, 결론의 한 문장이라고 했을지언정 어쨌든 난 할 도리는 다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지만 자신감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스피킹 시험에서요, 자신감 떨어지면은 끝이에요. 등급 절대 딸 수 없습니다. 약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시험 영어라는 건데 뭔가 정말 점수를 딸 수 있는 표현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게 아닌가? 그런 표현을 쓰면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맞아요. 물론 그러한 표현도 써야 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짜임새 있게 포맷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짧게 답변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아예 암기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번에도 예시를 드릴게요. 포맷 사용으로 굉장히 깔끔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변을 묘사하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리얼오픽을 통해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인강이나 다른 강사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막 배우고 있어요. 내가 해변에 대해 가지고 암기한 분량이 이만큼 있어요. 뭐 한 20줄 정도가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거 20줄 외웠다고 해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그게 모두 다 기억날 것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많이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두 문장이 이래요. I usually go to 해운대 beach. 이거 한 문장. The beach is incredibly beautiful. 딱 이렇게만 만약에 딱 생각이 났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나요? 아마 막 쥐어 짜내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욕심부려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감정이 없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등급을 딸 수가 없어요. 왜? 채점자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친구 지금 암기한 건 막 지금 짜내려고 노력하는구나. 난 그렇게 좋은 등급은 줄 수 없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명분을 실어가지고 이거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That's a good question. Well, I usually go to Haeundae Beach. Also, the beach is incredibly beautiful. Okay, that's it. Thank you. 모든 여러분들이 암기한 문장이 다 생각날 거라는 그러한 기대는 가지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거보다도 운이 없게 한 문장 혹은 아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물론 그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주 한 문장이라도 생각이 났다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암기한 문장들은 까먹게 되어 있어요.
얼만큼 암기를 했는지, 암기한 문장이 생각나는지는요, 뭐 본인의 암기력에도 달려있고요. 사실상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토익 같은 이런 리튼 테스트랑 이러한 스피킹 시험과 현저하게 다른 차이라는 얘기예요. 뭐 물론 그러면 이 포맷에 맞추어 가지고 얼만큼 탄탄하게 얘기하고 생각이 안 났을 때 무언가를 얘기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항상 포맷에 맞춰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포맷에 맞춰 말한다면 일단 우린 묻는 말에 대답해 준 거예요. 자, 세 번째, 본인만의 문장, 그중 상황의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을 매번 사용하세요. 오픽은 흔히요, 장소나 뭐 사물, 상황에 대한 묘사, 혹은 그거에 대한 그 상황 혹은 장소에 대해서 있었던 경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이유나, 뭐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나, 그 사물을 좋아하는 이유나, 내가 왜 그랬던 이유나,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흔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약간 성향상일 수도 있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대방이 알 것 같은 거, 모든 사람들이 알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생략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성인들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답변의 풍부함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쉽게 여러분, 답변을 듣는 사람이 물론 뭐 채점자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는 사람들은 아이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0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공원의 묘사를 하거나 공원에 가는 행동을 얘기를 할 때, 공원에 가면은 뭐 조깅 트랙이 있어. 그래서 난 뛰어. 왜냐면 나는 건강해지고 싶거든. 물론 뛰는 이유는 건강해지고 싶거나 살을 빼고 싶거나, 물론 당연하게 생략될 수 있는 문장들이기는 하다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생략을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주는, 다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습관을 여러분들은 기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오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를 고르잖아요. 근데 그 고르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나 뭐 여행, 여가에 뭐 하는지 등등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 사용하는 말투를 뭐 스트레스 풀려고, 여행도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요, 운동도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조깅, 걷기, 공원 가는 것도 다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예시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표현들을 잘 생각해 두시고요. 사실상 뭐 매 문제마다 막 미친 듯이 많이 쓰는 거는 곤란하겠지만 몇 번 반복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의 표현이니까요. 그것들이 본인의 spontaneous한 본인 문장을 현저하게 더 등급을, 표현의 퀄리티를 높여줄 겁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단순 암기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문장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상황은요, 내가 공원에서 하는 행동을 약간 이제 묘사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문장은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1번은요, Whenever I go to the park, I always listen to music.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There's a huge running track, so I usually run with my friends.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나는 거기 가면은 맨날 음악을 들어. 거기 뒤에다가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쇼프로 같은 거 보면은 교포들 있죠. 교포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이 막 얘기할 때 블라블라블라 얘기할 때 왜냐면은 이거 말투 아시나요? 왜냐면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쭉 또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포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외국적인 성향, 그러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언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항상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그래서 만약에 음악을 매일 들어요. 항상 갈 때마다 듣는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어요. 그러면 Whenever I go to the park, I always listen to music because I can release stres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나요? 뭐 러닝 트랙이 있으니까 난 친구랑 가서 뭐 종종 뛴다라고 했잖아요. 왜 뛸까요? 살을 빼고 싶어서.
그러면 lose weight라는 거를 우리는 써보자고요. 그러면은 there's a huge running track, so I usually 뭐였죠? run with my friends because I can lose weight.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뭐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디에도 붙일 수 있는 보편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이유로 붙일 수 있을 만한 문장들, 나의 무기를 한 5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습관적으로 생각이 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무거나 갖다 붙여 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스폰테이니어스한 문장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가장 나다운 표현이 등급을 업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이 암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1 더하기 2가 3이죠. 그렇지만 2 더하기 1도 3이에요. 뭐냐면요. 학습자들은 1을 항상 암기라고 보고요. 2를 스피킹 훈련이라고 봐요. 그래서 비로소 3이라는 결과치를 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 암기인 1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2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암기는요. 정말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암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암기만 해가지고 2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2 더하기 1도 3이란 얘기예요. 훈련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저희 말씀드리는 보여드리는 영상에서처럼 암기가 너무 힘들거나 하면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답변을 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을 해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짧게 답변하는 연습. 두 번째는 명분 있게, 즉 포맷대로 얘기를 해라고요. 세 번째는 본인만의 문장, 그 중에서도 상황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자주 사용해라. 이렇게 3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